2026년 봄 MBN 무명전설의 무대가 끝난 뒤 스튜디오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노래가 멈췄는데도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고르듯 김한율을 바라봤다. 그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겨우 9살인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감정을 배운 것일까? 김한율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참가자가 아니었다. 이미 포화 상태라는 평가를 받던 트로트 오디션 시장에서 그는 신동이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존재감을 보였다.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비추겠다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가장 어린 참가자 김한율이었다. 본선 데스매치에서 김한율이 보여준 무대는 하나의 경연 장면을 넘어섰다. 정확한 음정과 안정적인 호흡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밀도가 있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버틴 사람의 슬픔과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들어있었다. 노래가 끝난 뒤 찾아온 침묵은 방송 연출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느낀 집단적인 감정 반응에 가까웠다. 방송 직후 김한율의 무대 영상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김한율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곧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다. 이 아이는 어떤 집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노래하는가? 그 질문의 중심에는 아버지 김진석이 있었다. 김한율의 아버지는 한때 가수를 꿈꾸던 무명 음악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는 소규모 공연장과 언더그라운드 무대를 돌며 자신의 음악을 붙잡았다. 포크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노래는 화려한 유행가와 달랐다. 삶의 먼지와 고단함을 그대로 담아내는 진솔한 음악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시대는 김진석의 편이 아니었다. 아이돌 산업이 급격히 커지고 음반 시장이 자본과 트렌드 중심으로 재편되던 시기, 그의 음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무대는 줄었고 기회는 사라졌고 꿈보다 생존이 먼저 다가왔다. 결국 그는 노래하던 사람에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후 김진석은 건축 현장과 인테리어 시공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김한율의 무대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아들의 뒤에 한때 같은 꿈을 꾸었지만 현실 앞에서 물러나야 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무명전설이라는 제목이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난 장면이었다. 아버지는 무대에서 사라진 무명이었고 아들은 그 무명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다시 조명 아래에 선 존재였다. 김한율의 목소리가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의 노래에는 어린아이의 맑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세대가 접어두었던 꿈 가족을 위해 내려놓아야 했던 무대 말없이 버텨 온 시간의 무게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지나간 시간까지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존재는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든다. 김한율의 어머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음악 치료사이자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게 만드는 치유의 도구였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음악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가까이에서 보아온 사람이었다. 김한율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도록 훈련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감정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노래 속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 아이였다.
어머니는 김한율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 재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힘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첫 번째 스승이었다. 더 가슴 아픈 대목은 이 과정이 어머니의 투병과 함께 이어졌다는 점이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어머니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오디션 준비를 도왔다. 직접 무대에 함께 서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노래를 확인하고 표현을 짚어주고 조용히 조언을 남기며 끝까지 아들 곁을 지켰다. 김한율의 무대가 단순한 개인의 성취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노래에는 한 가족의 헌신이 들어있었다. 결국 김한율의 음악은 아버지의 좌절된 꿈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꿈을 내려놓고 가족을 지켰고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도 아들의 마음과 노래를 붙잡아 주었다. 그 두 사람의 삶이 김한율의 작은 목소리 안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기교보다 깊었고 어린 나이보다 더 오래된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뜨거운 관심은 언제나 빚만 만들지 않는다. 김한율의 가족사가 알려지자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부풀렸다. 가족의 아픔은 조회수를 위한 소재로 소비되었고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진짜처럼 퍼지기도 했다. 한 아이와 한 가족의 삶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대중문화가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다행히 많은 시청자들은 이런 왜곡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한율의 이야기를 소비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다. 대중은 더 이상 흘러나오는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소비자만은 아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과장되고 이용될 때 그것을 알아보고 멈추라고 말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현재 김한율은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그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직 9살인 아이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은 축복이면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김한율이 유명세보다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곁을 지키고 있다. 김한율이 자신의 인기를 거의 실감하지 못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사람들이 유명해졌다고 말해도 그는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다음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어떤 구절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이다. 다른 참가자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노래가 왜 좋은지 배우고 싶어 하는 태도도 자주 보인다고 전해진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김한율의 감정 표현은 타고난 재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사를 외우기보다 노래 속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려고 했다. 이 노래는 왜 슬픈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불러야 하는지를 자주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어린 목소리인데도 단어 하나하나가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무대 아래의 김한율은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웃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난히 조용한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혼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천천히 멜로디를 반복하는 시간을 즐긴다고 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김한율만의 방식처럼 보인다. 무대에 오르기 전마다 반복하는 작은 행동도 있다. 김한율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눈을 감는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 순간은 단순한 긴장 완화 습관이 아니다. 자신이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의식에 가깝다. 그 짧은 침묵이 지나고 나면 김한율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노래 속으로 들어간다. 그의 음악적 감각은 음정과 발성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뿐 아니라 공기를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왜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스스로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김한율에게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노래가 가진 공기와 감정의 방향을 읽는 감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진석은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한율이 무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긴 말 대신 말없이 등을 두드려준다고 한다. 그 짧은 손길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아버지의 침묵에는 실패한 꿈의 무게도 있고 아들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바라보는 두려움도 있으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하고 싶은 사랑도 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김한율에게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어머니는 음악을 가르쳐준 사람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준 존재였다. 그래서 김한율은 노래를 부를 때 단지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던 세상까지 함께 떠올리려 한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그의 노래가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김한율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왜 이 아이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는가? 왜 그의 가족 이야기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가? 그 답은 지금의 대중문화가 잃어버린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완벽하게 기획된 이미지 계산된 서사, 빠르게 소비되는 화제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감정과 꾸미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한율은 아직 완성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아이이며 목소리도 생각도 감정도 앞으로 계속 변할 것이다. 지금의 인기가 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천재라는 이름으로 너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무명전설의 무대가 김한율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메라가 보여준 것은 몇 분의 노래였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꿈과 어머니의 헌신, 가족의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한 아이가 세상을 이해해가는 시간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일지도 모른다. 김한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분명한 것은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경연 무대를 넘어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 진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장 큰 감동은 언제나 화려한 조명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말없이 등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손에서, 병상에서도 아들의 노래를 들어주던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품고 노래하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특히 2026년 봄이라는 시간은 이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트로트 오디션은 이미 수많은 참가자와 비슷한 서사로 채워져 있었다. 시청자들은 익숙한 감동 구조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김한율은 그 피로감을 단숨에 흔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보다 그의 눈빛을 먼저 보았고, 기교보다 노래가 끝난 뒤 남는 여운에 반응했다. 무명전설 제작진이 의도했던 무명의 가치는 김한율의 등장으로 더 강한 의미를 점을 얻었다. 이름 없는 사람의 삶에도 무대가 있고 조용히 버텨온 사람의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메시지가 김한율의 가족사를 통해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아버지 김진석이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성공담도 아니었고 극적인 복귀담도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저절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다. 김진석이 음악을 내려놓은 뒤 선택한 건축 현장과 인테리어 시공일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꿈의 모양을 바꾼 사람의 선택이었다.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대신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며 집을 지켰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이 불릴 날을 묵묵히 기다렸다. 그래서 김한율의 무대는 아버지에게도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삶 역시 조용하지만 강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음악치료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김한율의 정서가 어디에서 자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것보다 노래로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어머니 옆에서 김한율은 음악이 평가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 위한 언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김한율의 노래에는 과장된 표정이나 억지스러운 감정이 적다. 그는 울음을 만들려고 노래하지 않는다. 슬픔을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다만 가사의 마음을 붙잡고 천천히 건너간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든다. 시청자들은 어린아이가 낀 어른의 감정을 흉내낸다고도 느낀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진심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꼈다. 본선 데스매치 이후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김한율의 노래를 다시 듣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 댓글에는 부모를 떠올렸다는 사람,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는 사람,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생각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 무대가 한 개인의 화제를 넘어 여러 세대의 기억을 건드린 것이다. 그러나 김한율을 둘러싼 관심이 커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커졌다. 9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알 수 없는 시기다. 칭찬도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기대도 커지면 압박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비가 아니라 더 섬세한 보호다. 김한율이 계속 노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로서의 일상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족이 상업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선택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빠른 광고와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이다. 오늘의 화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도 노래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이다. 김한율이 오래 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려면 지금은 뜨거운 조명보다 따뜻한 그늘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김한율의 경쟁관 역시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다른 참가자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노래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성숙한 태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이다운 순수함이다. 음악을 승부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한율에게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 순수함이다. 대중은 때때로 어린 재능을 너무 빨리 어른의 무대 위로 밀어 올린다.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더 큰 감동을 요구하고 더 극적인 이야기를 원한다. 하지만 김한율의 진짜 힘은 극적인 포장에 있지 않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이 왜 노래하는지 되새기는 그 작은 순간에 있다. 앞으로 김한율의 목소리는 변할 것이다. 성장하면서 음색도 달라지고 표현 방식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질 것이다. 지금의 감동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도 그가 자기만의 진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무명전설이 남긴 가장 큰 의미도 여기에 있다. 스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세상 앞에 놓았다는 점이다. 결국 김한율의 무대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는 이유는 화려한 성공의 냄새가 아니라 삶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무명, 어머니의 헌신병상에서 이어진 조언 무대 뒤에 짧은 침묵,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 말없이 등을 두드리는 손길까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목소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 단지 잘 부른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못한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다.